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12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5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제 생물학 박사고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참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숙청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저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저를 북한에 남기지 말라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제성 피부는 JHP가 제일 잘한다. JHP 박진희입니다. 비등 가려움으로 두피 고민이 있거나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채널명이 진희TV에서 평양 박진희 기자 TV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직 KBS 기자 출신으로서 질문도 좀 하고 또 분야도 좀 더 광범위한 부분에 취재 비슷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채널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평양 박진희 기자 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고향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박진희 평양 기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멋진 이런 대표님을 만나서 또 멋진 아름다운 기자님을 만나서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보시기에 좀 남다르죠? 북한의 예술인 출신입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현재 예술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박진희 평양 기자님을 너무 사랑하는 2003년 3월 7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문화로 통일하고 싶어서 예술단 이름이 백두한라예술단 김용옥 대표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진행한 중에 가장 멋진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평양 여자들 이렇게 날씬하고 이쁘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함께 평화 통일하는 이 염원을 우리 기자님 TV에서는 이렇게 샴푸로 저는 문화로 함께 평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 유튜브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박수,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오늘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이 분위기가 아주 달달한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대표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같은 평양이네요. 그래요? 어느 구역이었어요? 저는 보통강 구역이었습니다. 보통강 구역은 여러분 이제 통일이 되면 가보겠지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림흥동이라고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막 멀지 않은 곳이네요. 엄청 가깝고 그쵸? 잘 아시겠지만 혁명 열사릉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대성산 유원지가 북한에는 짱이랍니다. 그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대성산 유원지에 가면 식물원, 동물원 호랑이, 사자, 코끼리 다 있고 여러분 여기 동물원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낙원역이 아주 가까이에 있답니다. 그쵸.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기억에 나고 그죠? 혹시 저보다 몇 살 어리죠? 제가 지금 43살입니다. 제가 선운단 넥타이 메고 다닐 때 진희 대표님이 태어나셨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학에 갔을 때 그때 동물원 구경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추측해 봅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오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는 올해로 꼭 23년째입니다. 제가 2003년 3월 7일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7월 30일 날 딱 나왔답니다. 대표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저희 유년 시절은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좋을 때 태어났고 제일 혜택을 많은 받은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혜택입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이 좀 어렵고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천리마 운동 해갖고 어떤 혜택을 본 세대가 저희들입니다. 저는 1971년생인데 인민학교에 가게 되면 나일론 꽃 양말, 스웨터, 그리고 꽃 신발 선물을 김일성 생신날에 한 알음씩 줄 때였어요. 혜택이 세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을 졸업하셨고 오. 생물학 박사이셨어요. 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늦게 보셨는데 해방전에 서울 여상을 졸업하신 대한민국에서 공부하셨던 두 인테리가 만나서 전쟁 시기에 저희 큰오빠를 낳으셨고 그리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북한의 네. 인테리들이 만났을 때 그 네. 당시 가족 생활 형편은 어땠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아버지는 65호 대상이라고 해갖고 공급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소 소장을 하셨으니까 특히나 평양에서는 공급 대상이 돼야지 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매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연유 공급소 부기를 하셨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자랑하기로는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안에 그냥 카라멜, 뭐 비스케트 과자가 막 독에 쌓여 있고 저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언니 오빠들은 항상 그걸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쭉 평양에서 살았습니까?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숙청을 당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어디서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박진희 네. 기자 TV에 나오시면 맞아요. 어디서도 안 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저는 이 박진희 기자 TV를 좋아하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진희 씨가 말하는 거 우리 대표님이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참지 못해갖고 제가 100km를 달려서 와서 우리 단원들하고 여기서 평양냉면도 먹어보고 평양의 옥류관 쟁반국수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평양냉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옥류관 쟁반국수 노쟁반 해주던데 그쵸. 꽃배기 하시는 분들은 노쟁반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제대로 구현한 정말 멋진 후배 그리고 멋진 대표님이어서 제가 오늘은 속에 있던 거 다 털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제 숙청을 당하잖아요. 아하. 근데 우리 아빠가 이제 생물학 박사고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참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빠는 이제 생물학 연구하시고 중앙과학원 버섯연구소 소장을 하셨어요. 북한은 좋은 직업은 노동당 간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건의서를 조선노동당에 올렸다고 합니다. 인재들을 출신 성분을 보지 말고 아하. 우리 연구소만큼은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건의서를 올렸다가 사상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소장을 당장 내쳐라. 어이가 없네. 예, 그래서 장군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함경북도 무산으로 숙청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북한은 아빠 엄마가 잘못을 하게 되면 형제를 멸족한다고 하죠. 그런 게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경북도 무산으로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내려갔습니다. 평양에서 그때는 급행열차가 없었어요. 이제 청진까지 와서 갈아타고 함경북도 무산으로 숙청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처음 틀어놓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저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날은 실수가 조금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파르타식 교육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맞으면서 이렇게 배운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게 저희 아픔이기도 한데 사실 한국에 와서 이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김용옥 단장은 군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항상 웃으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에는 한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답니다. 그래서 무산에 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아빠의 그 과학 연구 테마가 홍이버섯 인공 재배였어요. 당시에 북한이 그렇게 버섯 연구에 높은 경지에 있었던 게 아니고 러시아, 독일, 이태리, 미국 그리고 중국도 발전돼 있더라고요. 균유학에 있어서는 버섯이 균유학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높은 경지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7개 나라어를 하신 그런 과학자고 지식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삽 들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시고 식물 관리하는 그런 노동자의 아픔을 아버지는 몸소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찡한데 아버지가 엄청 약했어요. 우리 진희 대표님처럼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엄청 약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날씬해요. 이제 약한 사람들은 1kg 찌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빠지는 건 쑥쑥 빠지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진짜 뼈에 가죽만 씌우셔갖고 간단한 약한 몸에 우리 아빠가 키가 1m 78이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 남성 키로는 어마어마하게 그쵸. 큰 키였는데 산에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아이고 대표님 이게 아픈 얘기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네. 네, 그런 북한의 불합리성이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네.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숙청자의 이제 자녀라든가 이런 딱지가 붙여달려서 학교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있었죠.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또 직업이 예술단 단장이고 대표고 하니까 MC도 보고 하니까 얘기를 잘하지만 북한에서 제가 배운 것 외에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일단은 평양 소개민들은 이제 집이 틀려요. 평양 소개민들을 12집이 한 그 직물공장짜리를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쟤네는 평양 소개민이야. 쟤네하고 말하면 안 돼. 평양에서 추방당한 집들이야. 그렇죠. 완전 반동놈이 자식들이고 네, 학교 가도 그냥 저는 벙어리처럼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말을 하나 잘못해도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닫아버리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음악은 언제 하셨습니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음악 그 시스템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나라에서 키워주니까. 모든 군 도시군에는 학생 소년궁전이나 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도에는 소년궁전이지만 군과 시 단위에는 소년회관이 다 있어요. 우리 무산군 인구가 한 12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뽑아서 유치원 낮은 반부터 소년궁전에 다 다닐 수 있어요. 노래를 하게 되면 가야금과 플룻은 기본으로 다 배워졌어요. 1월 1일 설맞이 공연, 그 다음에 2월 16일, 15일 날 저녁에 해요. 김정일 행일날 잘 그쵸, 아시죠? 그쵸. 그리고 4월 15일은 4월 14일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충성의 공연이라고 해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밥만 먹고 공부하고 고등중학교에서는 한 1,2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5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음악부까지 음악과 공부를 병행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계실 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96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네. 90년대 초반부터 쌀을 항상 1년치를 준비를 해놔라.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제가 물어봤더니 북한의 제일 유명한 신문이 노동신문이에요. 아빠가 국가계획경제에서 이제 밸런스가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생산품을 한 곳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으니까 아빠가 쌀을 꼭 비축에 둬라 해서 91년부터 우리 집에서는 1년치 식량을 비축에 둬서 사는데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일 많은 아사자가 96년, 97년, 98년도였어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탈북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님은 아사자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우리 민반장이 어느 하루는 막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보셨는데 쌀 좀 있으면 조금씩 모아달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뒷집에서 사는 그 집에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쌀이 없으면 풀을 뜯어서 먹다 보면 계속 풀만 먹으면 풀독이 오르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풀독이 오르게 되면 약간 풀이끼리해져요, 사람 살이. 그러면서 붓기가 일어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풀만 먹다 보니까 붓기가 더 심해진대요. 3번 붓기가 와서 이제 내릴 때쯤이면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굶어 죽는 순간이래요. 그 집이 2번째 붓기가 이제 잦아드는 단계였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 쌀 2컵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 집에 갖다 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 석 달 지나서 그 집의 막내가 먼저 죽더라고요. 진짜 저는 굶어 죽는 그 뒷집에 어린 아이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 이 음악을 하셨잖아요. 네. 상 같은 걸 받아보셨나요? 우리가 있을 때는 동화 노래 이야기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장려했던 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름골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백설이 영웅이라고 기름골이라는 우리를 말하면 땅콩 비슷한 거였어요. 북한에는 항상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걸 대체하고 기름을 뽑으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름, 고기,
이거에 그 꽂혀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 기름골이 그 낙하생 땅콩 비슷한 거였는데 거기서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깨보다 기름 소출량이 더 많다 해서 백설이가 영웅이 된 거예요. 백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짜내는 걸 연구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방침이 나오는 대로 우리는 공연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표창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를 독창을 시켜줘요. 중창에 서는 것보다 누가 독창을 하냐. 그쵸.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네. 누가 제일 잘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데 기름 열매 선조인 들깨도 좋고 동방아씨 참깨도 훌륭하지요. 돌밭도 강둑도 바라지 않는 착한 영웅 지녔으니 기름골 짱이야요. 이걸 제가 독창으로 했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제가 1등을 따내갖고 제가 동화노래 이야기 주인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김일성 소년영예상도 중요하지만 이 독창을 하게 되면 중학교 올라가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북한엔 동화노래 이야기 5대 혁명 가극이 있어요. 그쵸. 그게 뮤지컬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영웅보다 어떤 표창보다 제일 좋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이유로 탈북을 합니까? 아버님이 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버섯 연구를 하다 보면 포자라는 균이 나와요. 버섯에서 좋은 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포자라는 균을 마셔야 돼요. 이러면 기관지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져요. 북한은 연구 그 시스템도 열악하고 그 포자 그쵸. 안 좋은 걸 다 먹으면서 아버지는 연구를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자기 수명을 다 못 사신 것 같아요. 60이 조금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북한의 수명은 60이 넘으면 다 한갑을 쳐주잖아요. 그쵸. 너무 오래 못 사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더라면 아버지가 80세 이상은 살지 그쵸. 않았을까. 대한민국은 이제 수명이 기니까. 그래서 96년도에 돌아가셨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고파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우리는 91년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어머님이 서울 여상을 다니셔갖고 경제적으로 엄청 뛰어나세요.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만들어내세요. 우리를 배골치 않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96년도에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저를 북한에 남기지 말라고. 7 형제 중에서 대표님을 찍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밖에서는 말을 잘 안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빠를 닮아서. 일단 바른 소리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저는 좀 자유분방했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고 음악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대한 동경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예술단 다닐 때도 북한 전역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그 북한 사람의 사고방식하고는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북한 전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야 정말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그 선전대 연출가도 평양에서 교회단 감독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나 남조선에 친척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함경북도 무산, 맞아요. 양강도 막 자강도 이런 산골로 숙청을 여러분 들어보신 아오지 탄가 거기에요. 다 그런 데로 보내버리거든요. 아버지의 현명함과 어머니의 현명함이 저를 탈출시키신 것 같아요. 그 탈북할 때는 수월했습니까? 제가 4월 19일 날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 함경북도 무산의 두만강 쪽에는 살 얼음이 끼어 있어요. 아직 얼음이 다 안 녹아요. 수영을 하게 되면 중간쯤에는 얼음이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럼 또 처음에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거의 가게 되면 또 얼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수영할 때 다리를 흔들어야 물에 뜨거든요. 근데 이게 살 얼음을 까고 헤엄치면 마지막에는 선은 가요. 이게 정신력이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그 두만강을 살 얼음을 헤엄쳐서 까고 넘어가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받아줄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거기서 조선족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새벽 4시쯤 됐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게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 집이었어요. 결혼하고 첫날 밤 그 다음날이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이 사람을 공안에 잡혀가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를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의 도움으로 거기 연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꼬신따사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맨 한족들밖에 없어서 한족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무슨 일 하면서 조선족인지.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식당에서 한 몇 개월은 일을 하면서
말을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할 때 중국 그 한족 사장님은 우리말로 걸레를 해줘야 되는데 마보 이러거든요. 마보 가지고 따끈한 소리인데 내가 뭐 마보면 말을 기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밀대를 보고 마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컵은 손님한테 베이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컵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컵을 갖다 드려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베이즈 막 이러면서 중국말을 배워서 처음에 3개월 지나니까 귀가 열려요, 여러분. 그쵸. 외국어는 그렇더라고요. 네, 귀가 열리고 6개월 지나면 약간 의사소통이 돼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백화점에 갔다 이러면 할인까지 할 수 있어요. 백화점 가면은 타이코일라 하잖아요. 비싸.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기자님은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3개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중국 사람이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중국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에 얼마 있었습니까? 2년 있었어요. 베이징에. 그러면 식당 일을 그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한 3개월 하다가 조선족 사장님께서 커피숍을 하셨어요. 중국에서는 담배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뭐 다 팔아요. 사장님 혼자서 여사장님이셨는데 조선족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심부름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조금씩 알아듣고 잘 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저를 스카우트 해갖고 거기에 가서 제가 사장님이 안 계실 때는 물건도 팔고 이러면서 커피숍에서 한 6개월 일하다가 어느 정도 말이 되니까 홈쇼핑 회사에 보조격리로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중국말 잘 하시겠네요? 격리하는 친구가 베이징대 나온 친구였어요.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통역을 해주다 보니까 알아는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잘하지는 못해요. 그랬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만 좀 불러주시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박수 가봅시다. 치겠습니다. 네.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口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 이효리 씨 패션은 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배꼽을 다 내놓고 저렇게 이쁜 처녀동무가 이야 저 여성이 미쳐버렸네. 그 매니저한테 가서 그 찢어진 청바지 날 달라고 내가 기워줘야 될 것 같다. 시집 못 가면 어쩌냐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노래를 해야 앵콜을 받는다. 와 그게 막 쇼크가 왔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공연이 3종목을 했는데 나가더라고요. 개처럼 떨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